회복도 많이 좀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과거와 좀 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과거에는 수기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들을 이제 다 전산화, 그리고 개인이 직접, 예를 들어 뭐 무슨 팀에 A가 출장을 갔다, 그러면 그 출장은 개인이 처리하는, 과거에는 뭐 지원을 처리했거나 혹은 행정부에서 처리하던 것들을 이제 개인들이 낀 유저씩 보유하면서 개인 업무는 개인이 스스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계속 변동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수비로 했던 거는 뭐 월별 혹은 특정 시점에 엑셀이나 혹은 뭐 전자결제를 통해서 임원들한테 그 손익보고라든가 각종 회사의 현안을 보고했다면, 이제는 수시로 임원분들이 언제든, 경영진들이 언제든 우리 회사의 손익을 볼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우리 사업 분야 원자력이나 화력 기력, 우리는 신재생 사업은 방어할 손익은 어떻게 되고, 현재까지의 손익 그리고 향후의 전망까지 이렇게 다 조회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고 보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최전선에서 지금 기술팀에서 그것들 아마 몸으로 지금 맡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매출이라든가 투입들에 대한 신뢰성이 회계팀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은 회계팀이나 이 재무적인 입장에서는. 근데 반면에 사업소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져요. 지금 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난 자금청구서라든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했던 방식이라든가 그 양식들은 이제는 우리도 조금 변화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과거에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우리가 지입지르라고 부르던 거는 사실은 그냥 편하게 우리가 명칭했던 단어일 뿐이지 회계적인 단어는 아니었고요. 또 회사에 우리가 사업관리상 매출 얼마, 손익 얼마라는 그 재무제표의 손익이 있었다면 회사 공식적인 재무제표의 손익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거부터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회사의 손익이 몇 개씩 존재한다는 것부터는 그 외부에서 봤을 신뢰성이, 뭔가 내부적인 관리 절차라든가 혹은 손익 관리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희 내부에서는 익숙하지만 외부에서는 그런 시선으로 항상 저를 바라봤었습니다. ERP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존에 하던 관리회계 방식과 재무회계 방식이 일치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 재무제표 손익도 좀 통일하게 가는, 지금은 조금 하나의 과도기가 조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지금 이게 전체 우리 ERP 시스템 흐름도입니다. 이거 조금 복잡하시게 느낄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거래처를 등록하거나 직원이 들어오면서 인사 발령이 나거나 뭐 구매 절차에서부터 각종 영업 활동, 모든 현안들이 결국에는 이 회계팀의 입출분, 프로젝트 원가, 이런 마감, 흔히 저희 회계팀에서 얘기하는 마감 절차라는 걸 통해서 이 손익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RP가 이제 막 정착되고 우리는 뭐 가동기에 대한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변화, 이게 ERP가 성공하려면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방식과 앞으로 해나가야 될 방식의 혼란을 좀 최소화하고, 이제는 적응을 또 해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방식을 한 번에 바꾸기 어려우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간극을 좀 좁혀 나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뭐 일시적인 혼란은 있지만 이거를 최소화시키고 ERP를 정착화시키는 게 저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이라든가 매출 쪽 구성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각 비용 정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그 비용을 입력을 하면 사업소 내부에서 이제 사업소 비용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치고, 회계팀에서 최종적으로 전표 승인을 합니다. 뭐 아마 일부는 반려 메일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측면에서 좀 보완해달라고 반려 메일을 보내면 다시 결제를 해주시면 되고,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ERP 전표에 반영이 되고요. 매출 정산 같은 경우는 우선은 세액계산서 입력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 매출 청구라는 화면에서 실제 발행한 세액계산서를 과거에는 그냥 저한테 뭐
이메일이라든가 전화로 요청하셨다면 이제는 이 ERP의 그 합당한 증빙과 더불어 내역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D+1일 내에는 바로 혹은 또 급하게 요청하시는 경우는 바로 사용자사를 발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ERP 쪽에 프로젝트 매출 청구를 입력을 하면 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매출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회계상 앞으로 좀 받아야 될 돈이라고만 인식을 하지 매출로 인식되는 거하고는 좀 무관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ERP에서 저희 사업소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들이 프로젝트 입력이거든요. 그동안 좀 전에도 정태현 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사업소에서 입력해 주시는 모든 행위들 그 근간에는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형성이 돼야 되고 그 프로젝트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계약에 대한 조건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ERP를 잠깐 좀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ERP에 대한 프로젝트를 입력한 내용들이에요. 그 계약이 되면 그 계약이 된 내역들을 제가 ERP에 등록을 하고 ERP에 등록된 조건들을 보시면 계약 기간과 이 프로젝트의 유형, 아까 저희 처음에 보여드렸던 EIS의 원자력이라든가 화력, 복합 그 부분을 해서 손익을 나눠주듯이 프로젝트의 유형을 저희가 구분해주고 또 반면에 사업소에서는 사업소 내부에 또 손익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프로젝트라는 것을 또 기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계약 금액과 계약 기간을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주고 관리 항목에 매출 처리를 저희가 이건 좀 이따 또 설명드릴게요. 진행률하고 기간 경과라는 걸로 입력을 하는데 일반 경상 경비는 기간 경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고 저희 신성장이라든가 기술전센터, OH 같은 경우는 진행률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항목들을 보시면 이렇게 진행률 기간 경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 각종 이 사업 부분은 EIS라든가 각종 저희 분석한 데이터에 어디로 꽂히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이런 프로젝트 입력이 끝나야지 이제 모든 비용들을 입력했을 때 이 손익들이 반영되는 이 절차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먼저 프로젝트 실행 예산 수립을 좀 해주시는데 이 프로젝트 실행 예산 수립은 기존에 해주시던 방식대로 엑셀을 작성해서 그룹웨어에 결제를 시켜주시면 또 그 업무 행위는 또 제가 하게 돼요.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지금 이 총 저희가 예산을 입력한 화면이 총 두 개가 돼요. 이 상단에 있는 프로젝트 실행 예산 수립, 이 하단에 있는 사업계획 목표 수립. 그러니까 상단은 제가 관리하는 항목인데 이 상단에 들어간 변수들이 실제 우리의 사업소의 매출로 적용되는 이 항목들입니다. 이 예산율이 얼마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기존에 입력된 프로젝트의 각종 정보를 가지고 매출을 인식하게끔 적용을 해주는 단위고요. 이 하단은 그냥 재무적인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단지 회사의 연 목표일 뿐입니다. 이거는 우리 회사의 매출이 인식되는 거하고 좀 무관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신규 등록에 대한 것들이 처음 업무가 실행이 되면 아까 위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각종 비용들 그리고 매출에 대한 세액연속을 입력한 뒤에 또 이제 별도의 업무 절차가 이거는 돈의 흐름과 상관없이 일업무 전표라든가 급상일 전표 처리를 사업소에서 좀 수행을 해주시면 되고 기존에 입력해 주셨던 정보들을 가지고 저희가 또 감가상각 처리 계산이라든가 선급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들이 저희 각 프로젝트의 매출, 일정한 마감 절차에서
매출 처리가 저희 손익 처리가 되게끔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이렇게 ERP가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이 지금 총원가 위에 거는 프로젝트의 원가 개념이고 현재 저희가 6%로 계산하는 흔히 얘기하는 판값 본사관리비. 근데 이제는 본사관리비의 취지 자체가 실제로 본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판매 관리비의 비용을 결국에는 사업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이나 영업 활동을 위한 간접 비용이라고 보고 6%로 일괄 배분했었는데 이제는 6%로 일괄 배분되지 않고 각 사업소의 매출이라든가 직접적인 비용 활동에 의거해서 판관비가 배분되게 되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배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사업소에서는 얼마가 배분될지는 아직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 화면들이 아직 사업소에서까지 공유될 화면들이 아직은 없는 상태가 지금 현실인 상태라서 이렇게 지금 총원가라는 걸로 해서 저희가 판매 관리비가 배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 인식한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번 달 9월 달 매출을 인식한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 프로그램, 이것도 자동으로 프로그래밍화가 되었어서 저희가 마감 절차에서 이번 달 9월 매출을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버튼을 누르면 이런 데이터가 형성이 되는데 그 데이터 형성의 기본은 프로젝트와 책임 부서, 프로젝트 유형이라든가 계약 기간, 계약 금액 이걸 가지고 그동안 당월에 발생한 원가와 당월 그동안 발생한 이 프로젝트의 원가 두개 그리고 당월에 발생한 인식 매출액과 누적된 누적 매출액들을 보여주게 되고 그 프로젝트에 의한 잔여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타나요. 결국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는 결국 기간 경과하고 진행률로 구성이 되었는데 쉽게 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화면이 좀 안 좋아서 잘 보이실 수 있어요. 기간 경과는 계약 금액 나누기 계약 기간 그리고 곱하기 당월까지의 기간에서 전월달까지 발생한 무게 매출액을 빼게 되었어요. 그러면 당월에 발생한 매출액 쉽게 12년 동안 12개월 동안 1억 2천만 원이 계약 금액이라고 한다면 10월까지는 매출액을 딱 1억까지 인식하게 되고 매달 1,000만 원씩 인식하게끔 그러니까 계산 수식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은 계약 기간이라든가 계약 금액들.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 기술팀장님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사업소의 계약 사항들이 변경되는 부분들을 좀 공유가 돼야 돼요. 쉽게 어떤 특정 사업소에서 계속 계약 변경을 안 하고 계속 지시에 대한 공문을 받았다. 저희가 공유가 돼야 돼요. 공유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종료된 걸로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 정보 자체가 위에 저희 프로젝트 조회에 대한 정보 나왔듯이 9월달, 8월달 이렇게 지금 계약서에 의한 금액 기간으로 딱 필수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으면 그걸 알려주셔야지 알려주시지 않는다면 매출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또 반면에 OH 같은 경우는 원가 진행률이라고 해서 기존의 전체 계약 금액에서 이 실행 예산, 저희는 무게원가율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실행 예산율이에요. 실행 예산율을 적용해서 현재까지 발생한 총 예정 원가에 현재까지 발생한 원가 투입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계약 금액이 또 1억 2천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간단하게 표로는 만들어놨는데 계약 금액이 1억이었을 때 전체 계약 금액 기간이 8개월이고 당월까지 기간이 5개월이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8분의 5를 적용한 64,000원 이 무게 매출을 인식하게 되지만 반면에 예산이 50%인 계약 금액이 10만 원짜리 계약이라면 이 투입된 원가율에 따라서 총 원래 50%이기 때문에 5만 원까지 총 원가 투입비가 되기 때문에 3만 원까지 투입이 됐다고 하면 5분의 3인 6만 원까지만 매출 인식이 돼요. 이거 기간 경과와 예산율에 대한 부분들이 매출 인식하는 방법이 좀 틀립니다.
또 실제로 우리 사업소의 모든 매출은 이 계산식에 의해서 다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사유가 뭐냐면, 물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닌데, 이거 외부 감사, 회계 감사인들과의 그 협의에 의한 건데, 우리 경상정비는 과거에 소용했던 건설의 성격과 좀 틀리게 큰 변화 없이 스무스하게 쭉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 매출이 인식하게 좀 되어 있고, 반면에 OH라든가 신성장 사업은 어느 특정 기간의 짧은 시점 혹은 그 전체 계약 기간이라고 해도 특정 부분의 시점에 투입비가 편중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것들을 매출로 기간 경과를 동일하게 인식하게 되면 손익이 월마다 좀 왜곡되는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실행률로, 가장 이게 일반적인 건설회사의 그 매출 인식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매출을 인식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달에 발생했던 실행률이 예산에 그날까지에 들어간 투입비의 비율.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얘기인데, 사업소에서는 우리가 실행 예산, 뭐 A 사업을 딱 실행하면 우리 실행률 50%다라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목표 지향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50%가 원래 이 사업의 목표는 아니고 뭐 45%까지 우리는 다운시킬 수 있다는 충분히 의지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목표 지향적인 측면이 반영됐다고 하면 회계팀은 50%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 ERP라는 그 기계에 의해서 실제로 공사 45%로 끝나도 50%가 원가가 안 들어가면 매출을 다 인식 안 합니다. 물론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 매출을 나머지 잔여 처리를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잔여 처리를 하긴 하는데, 그 중간 뭐 계약 기간에 따라서 매출이 제대로 다 인식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업 계획을 짜는 그 목표치하고 우리 상단의 실행 예산하고는 좀 틀리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 9월달에 실제로 매출을 돌렸던 걸 좀 샘플로 좀 보여드리면, 조금 특이사항들이 좀 일부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평택화력 같은 경우는 매출이 없어요, 이번 달에. 실제로는 매출이 마이너스 매출이었습니다. 마이너스 10여. 그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변경 계약할 때 그 계약 기간은 늘어났고 공정이 그 업무 스코프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계약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기간 경과로 그동안 매출을 계속 인식해왔기 때문에 기간 대비해서 인식할 수 있는 매출 금액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거를 반영하는 시점에 이 경상정비 당월 매출이 그냥 그 기존의 선 인식했다고 보고 당월 매출은 줄어드는 효과가 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정상적인 사항인 걸 수도 있어요. 연간으로만 따지면 저희 회계는 어쨌든 공시하는 입장에서는 연간으로 따지기 때문에 회계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반면에 한빛지수 같은 경우는 계약이 9월달, 8월달에 아마 종료가 됐을 건데 매출이 계속 그 원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조금씩 크진 않지만 잔여 업무 처리라든가 자산 이체가 제대로 안 되면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들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 매출을 1원이나 2원으로 남겨놓고 잔여를 항상 남겨놔야지만, 남겨놓지 않고 원가만 발생하면 그 원가가 그 비용화 안 되고 자산화, 부채화나 자산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매출 잔액들을 하나하나씩 남겨놓습니다. 또 반면에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1억 5천이라는 계약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여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라는 매출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계약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이 계약, 대전 순환도 계약을 했을 때 그 세부 내역에는 경상정비와 OH가 섞여 있었는데, 이걸 뒤늦게 OH 실행하려다 보니까 OH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좀 알게 됐고, 그거를 기존 경상에 대한 계약 금액에서 차감시키고 나니까 이미 선 인식된 매출이 너무 많다 보니 당월에 매출이 마이너스가 생기는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 뭐 평택 고속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달에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좀 매출이 원가가 좀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번 달이 아마 마지막일 거로 예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매출은 넘고 계약도 끝났는데 원가만 조금씩 발생하는 뭐 신월상 2호기 5차, 2호기 4차 같은 경우는 계약 종료가 다 됐습니다. 계약 종료가 됐는데 ERP도 그렇고 우리 회계 기준상으로도 계약 금액이 확정이 되고 계약이 종료됐으면 계약 금액까지만 매출을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정산이 된다고 해도 추가 정산이 확실하지 않으면 매출을 인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종료를 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프로젝트, 아까 월성이 13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프로젝트가 생성되고 나서 진행 중으로 조회했을 때, 혹은 뭐 중단이라든가 종료로 조회했을 때 보여주는 뷰에 화면에 나타나는 콜센터가 틀릴 거예요, 양이. 이거는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사는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지만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료를 못 시키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공사가 꽤 돼요, 저희가. 당진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약 금액이 한 3, 4억밖에 안 되는데도 당월 인출 매출이 1억 8,500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뒤늦게 계약 사항들을 반영을 한 거죠. 실제로 뭐 당진바이오 도급계약 같은 경우는 조그만 OH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데 이 조그만 OH들에 대한 계약 내용들은 저희 쪽하고 뭔가 좀 공유가 되면서 유기적으로 ERP에 반영이 되면 그게 시점마다 제대로 반영이 되는데 어느 특정 시점에 그 뒤늦게 몇 달 뒤에 갑자기 뭐 몇 개 값어치에 몇 개 계약이 반영됐다. 그러면 그게 특정 다이아에 한 번에 몰리는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걸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특정 사업소하고 저와의 뭐 미스커뮤니케이션 혹은 뭐 특정 담당자에 대한 뭐 문제 이런 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이 ERP에 대한 원리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대표적인 그 매출에 대한 인식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업소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 매출이 더 돼야 되는데 혹은 이만큼은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틀리게 나타나는 거는 여기 우리 회계 매출 인식할 때는 정산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계약 금액이 픽스되고 계약 기간, 실행률만 픽스되면 그거에 맞춰서 계약이 혹은 매출이 반영되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 저희 매출에 대한 부분이었었고요. 질문 한 번에 다 받으시면 너무 많아질 것 같은데 좀 끝내셔야 돼요. 지금 질문이 없어서 안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간에 좀 받을까요? 아니면 방금 했던 매출 중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사업소 입장입니다. 예, 사업소 입장에서는 그냥 실 매출 관리를 해야 돼요. 예. 사업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본사에서는 ERP하고 동일시 맞춰라 라는 요구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사업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제가 좀 한번 보면 여기서 다 조회되시지 않으시나요? 물론 이게 지금 개발되다 만 개 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었는데 뭔가 조금 저희 개발하는 이 ERP 업체하고 좀 안 맞아,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좀 불편하게 조회되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여기서 포스센터를 지정해서 다 조회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게 좀 불편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조회에 대해서 하기 어려운 게 좀 아니, 있으신 아까 건지.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공사를 수습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사업소가 비슷하게 실적 정산을 하는 OH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뭐 OH뿐 아니고 연기 연장이라든가 그에 따른 금액 상승의 매출 상승이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인식을 안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소 입장에서는 전가된 매출을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소 실행률을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ERP상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걸 어떻게 맞춰야 돼요? 사업소에서는? 사업소에서는 뭘 ERP 기준으로 맞춰줘요. 그러면 이게 해석에 따라 틀리고 부서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틀려요. 이거는 사업본부의 시각이 전혀 배제된 제 재무적인 입장의 시각입니다.
아까 그 맞추라고 한 거는 연간 전망에 들어가서 연간 전망으로 입력을 하면 그 연간 전망에 대한 수치로 판단한다 했잖아. 우리 사업 쪽에서는. 근데 저쪽에서는 또 이제 틀린 게 뭐냐면 아까 이제 공정률이라든가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허수일 수가 있어. 허수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기성이 꽂혀서 돈을 받으면 끝나. 돈을. 그지? 돈이 곧 공정이야. 돈이. 그래서 돈이 와야지 결산이 되는 거는 회계 쪽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린 뭐냐면 투입한 게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기간이 지금 말한 대로 오래 걸리니까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연간 전망을 입력하라. 그러니까 연간 전망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투입비에 관한 거는 ERP에 관한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고 ERP에 대한 거로 그 다음에 공정률이나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는 각 기술팀장들이 연간 전망에 입력을 제대로 판단해서 집어넣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공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연말에 연간 전망에 들어간 게 우리는 이거를 10억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오면 8억밖에 못 들어와. 그럼 8억으로 정산이 되거든. 그지? 그러면 2억은 호수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사업을 평가하는 제도에서 연말에 평가를 할 때 연간 전망 집어넣어서 평가를 해서 2억이 차이가 나잖아. 나중에 내년도에 이거 실적을 보니까 아 기성이 8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15억을 평가했네. 그지? 그래서 아까 내가 하다가 차이가 나는 2억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 실적에서 2억을 뺄 건지 아니면 사업소 판단을 다 못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4억을 뺄 건지는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에 대한 거는 공사는 다 똑같아. 공정률이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돈을 얼마를 받았냐가 정산이야. 우리가 예상하는 연간 전망은 정산을 예측하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측하기 위해서 ERP를 운영할 건데. 그렇지? 그러면 사업소 입장에서는 예전처럼 만약에 올해 우리가 올 연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8억을 정산을 했어요. 그럼 2억이라는 부분에 허수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차기 때 이게 정산이 안 끝나고 내년도에 우리가 이 2억에 대한 준공을 때리면서 3억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 플러스된 금액을 당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평가할 때 플러스 1억을 해주시는 건지 해주시는 건지. 그럼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뭐. 여태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ERP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걸 어떻게 정산을 그러니까 해주시는 지금 건지.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하던 거를 우리는 연간 전망으로 온 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차이 나는 부분은 내년도에 그 차이 나는 부분을 가감을 해서 평가에 반영만 해주면 돼. 돈은 어차피 똑같아. 돈. 근데 그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거 사업에 반영하냐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둘 거냐 이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측을 해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단위에 예측해 하는 사람들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 실장님들 저희한테 이제 보내주실 때 거기에 지금 이제 회계팀에서 말씀해주셨듯이 그 매출은 재무 관련해서 지금 ERP에 꽂히는 금액이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어제 한번 그러니까 저희 평택 같은 경우가 매출이 지금 11억이 더 잡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바꿔야지 고쳐야지. 그래서 그 지금 고치라고 여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지금 한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그거는 그 재무적으로도 아까 기간 그쪽으로 이미 잡혀져 있는 건데 지금 이번 달에 이제 11억이 이제 낮아진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어차피 재무적으로 나가는 거라서 그 수치는 어차피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들어가. 나중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보면 아까 내가 처음에 했듯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을 안 잡혀서 예산이 덜 잡아서 수입비가 많게 보여서 실행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거는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할 때 2개가 잡혀 있는데 오버리 포함된 계약 금액인데 그 계약 금액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공정률로 가다 보니까 그게 지금 이중으로 잡혀 있는 거야. 아예 그냥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지금 오버에 대한 걸 금액을 따로 안 넣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중으로 잡힌 거고 지금 저기 한 부장이 와가지고 이걸 하는 건 뭐냐면 ERP에서 기술팀장들이 봐야 되는 부분은 전체적인 거에서 극히 미수한 거밖에 못 봐. 요거밖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이게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려니까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한부장한테 전체적인 거를 와서 얘기를 해주고 아 내가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을 보는구나 하는 거를 알려달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나중에 또 저기 정부장이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어떤 부분을 하라 입력을 하라 나중에 내줄 때 그 부분을 입력을 하려면 어차피 뭐 이해를 해야 되지만 내 입장으로 봤을 때는 봐야 될 거는 딱 저기밖에 없어요. ERP에서는 투입분 들어가 있는 투입 금액, 그지? 투입 금액. 그리고 연말에 끝나야 되는 연간 전망. 난 두 개만 보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걸 위해서 이거를 시스템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돈이 들어오고 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 회사에서는 공정률은 필요가 없어. 다 필요 없어. 돈을 받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ERP도 아까 위에 있는 거는 한부장은 저기 자기는 뭐 위에 것만 이렇게 뭐 필요하다 하는데 우리는 위에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밑에 게도 중요한 거야. 그지? 연간 전망을 해야 되니까. 위에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벌써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해? 회사 망한다요 뭐가?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밑에 걸 봐야 돼. 근데 그 대신에 투입한 거는 이 안에 다 있대요. 그래서 투입을 이거하고 맞추고 이 투입이 과투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연간 전망에 포함된 거를 작성을 제대로 해야 그걸 가지고 본사에서 판단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판단을 해야지 사업을 하는 거야. 그죠?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그 실제 반영되는 것과 그동안 했던 업무 방식과 뭐 사업소 평가에 대한 부분은 좀 ERP로 기반을 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뭐 제가 가져갈 건 아니지만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월성 같은 경우 OH 값어치가 40억짜리인데 올해 10억 추가 매출을 정산을 한다. 그러면 또 여기에 10억이 더 박혀요. 이게 올해 계약 금액만큼만 매출을 인식하는 것처럼 그게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에 정산이 된다 그러면 그 매출은 재무제표상으로 여기에 또 10억이 이제 박히게 되는 그런 또 요소들이 변수도 어떻게 보면 변수인 거죠.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같이 고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보면 연간 전망은 여기는 안 나있지만 연간 전망을 제대로 판단을 하면 나중에 돈이 들어와서 이게 꽂혀갖고 변경되는 그 금액하고 연간 전망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ERP대로 맞추라는 얘기야. ERP대로 투입을 하고 이런 거 전망은 맞추되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사업이 올해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기 위해서 왜냐하면 ERP가 제가 보기엔 약간 보수적으로 늦어요. 약간 늦게 따라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관리 목적에 의해서 올 연말에 12개월 동안 얼마의 매출을 올렸고 얼마의 투입을 들어갈 것 같다는 걸 예상을 해서 우리는 연간 전망을 집어넣어 ERP에다가 연간 전망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ERP를 좀 따라가고 하시는 거는 투입하고 이런 걸 따라가는 거고 매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서가자 이거죠. 먼저 가서 이만큼은 끝날 것 같다. 작년에 들어올 게 올해 들어올 것 같다. 작년에 끝난 게. 그냥 올해 이만큼을 더 할 것 같다. 오버월이. 그래서 그걸 미리 넣어놓자. 그러면은 평가할 때도 우리가 작년에 엑셀로 관리하던 게 뭐 한우리 매출이 작년에 80억을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80억이 아니라 올해 작년 게 10억이 더 잡혔다. 그럼 올해에서 10억 빼는 거예요. 그렇게 빼서 관리해야 돼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본사의 임원진 분들은 전부 다 ERP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ERP상은 지금 사업소보다 늦잖아요. 매출 부분이. 그렇죠. 늦잖아요. 네. 사업소 입장에서는 사업 실행률을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매출이 100원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투입도 당연히 더 늘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관리, 사업소에서 실행률 관리 차원에서 투입을 더 증가시키는데 ERP 상에서는 투입만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대변해 줍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전망으로 간다. 네, 그 전망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전망을 인정하는데 그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오류가 예상표라는 이런 것들 반영이 어디까지 되고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실적이 들어오잖아요. 그 실적이 뭐가 의해서 뭐가 들어갔는지
이게 뭐가 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투입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에서 지원팀하고 이제 척을 해야지 어디까지 뜨는 거고 어디까지 전표가 반영된 건지. 이게 자동적으로 있으면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자금 청구는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은 자금 청구라는 건 투입업 아니 없앴기 때문에 그거는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투입이 어디까지 전표가 다 들어갔으면은 안 들어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버 공사 그런 거 보면은 그럼 그게 얼마인지 그거를 투입에 인간자만이 반영하고 매출에 이번에 계산서 끊을 게 얼마다 어느 정도 계산서 그걸 인간자만 반영하면 돼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이제 의적 때만 따로 정리해서 달라고. 그렇죠. 그거는 좀 합의하시고. 돈 쓴 거에 대한 거를 뭘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간 전망에 투입을 더 얼마를 더 할지 모르겠다. 이 얘기야? 아니요, 이제 쓰긴 했는데 어. 여기에 반영이 됐는지 음. 이제 계산서 처리가 그러니까 되면 어디다 썼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그것도 나도 이제 이거를 계속 하다 없애다 보다 보니까 아까 저기 실적 정산분도 얘기가 나오고 했잖아. 그래서 내가 내 생각에는 그냥 여기는 투입에 대한 것만 그냥 보면 될 거야. 투입에 대한 거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거를 어디 썼는지 이걸 다 파악을 하다 보면 업무를 못 할 것 같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ERP에서 우리가 볼 거는 그냥 투입이 얼마까지 들어갔구나. 그리고 이게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만약에 매출이 좀 증가가 될 것 같아. 그럼 연간 전망에 집어넣고 아까 사업소 관리는 뭘로 한다고? 우리 유리야, 율. 그지? 금액이 아니라 유리야. 이게 만약에 10%가 늘어났어, 매출액이. 그러면 투입이 10% 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내 실현 계산에서. 그치? 근데 그걸 가지고 각각 안으로 들어가서 이거 보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건 판단하기가 좀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투입은 그냥 이거를 믿고 그냥 가고 그리고 이게 위험 수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은 각 실행률에서 사업에서 올라오는 매출액에 대한 연간 전망에 그 다음에 투입에 대한 율을 넘지 않나 넘나 이 판단으로 가면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반복되는 얘기인데 저희가 실적분하고 그렇지 않은 총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실적분의 그 예를 들어서 일례로 기입재료비 같은 경우는 매출이 증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좀 더 보강하거나 하기 전에는 수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전부자? 비성에 관련된 거. 그지? 실제로 저희 아마 권한이 부여가 되는 거죠. 지원팀에서는 쓴 비용들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사업소에서 쓴 비용들. 그것들이 지금 뭐 공유가 되지 않고 있거나 비용을 보는 화면이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아, 거기에 몇 상태까지 됐겠네요. 그래서 그게 기술팀장들이 그러면 그걸 관련해서 한번 나오게 근데 비용을 쓴 걸 가지고 이게 실적 정산분에 포함이 될 건지 안 들어갈 건지 입력하는 자가 틀리니까 이게 좀 항목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아까 그러니까 ERP를 가지고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입력하는 놈하고 보는 그 필요로 해서 쓰는 사람하고 틀리니까 활용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내 생각은 그거지. 그지? 아니면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화면 양충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이게 지금 제가 화면이 정확하게 어느 화면인지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이 쓴 일자하고 계정과 거래처 금액들이 이렇게 조회가 되는 화면이 지금 있고 그 화면에 대해서는 그 사업소에서도 조회가 되는 걸로 아마 현재 지원팀으로만 국한되는 것 같긴 한데 거기 실적분도 있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모든 계정은 실적 총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계정은 다 나눠놨어요. 근데 지금 아까 하는 얘기가 실적분이어가지고 실적은 나중에 발전사에 다시 줘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여기 있는 항목에다 투입을 하는 게 실적분도 들어가야 되는데 총가분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 2년 있다가 정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을 ERP를 믿고서 이거를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이 얘기지.
그게 결국에는 이 실적분은 실적분답게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총가분은 총가분답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ERP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건 누군가가 입력으로 인해서 데이터들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그런 현상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검증할 수밖에 없지